간밤에 화장실 잘 다녀오셨나요? 혹시 밤에 자다 깨서 소변을 보시진 않았나요? 밤에 3번, 많을 때는 4번도 하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단 말이죠. 요의가 느껴지면 참기 힘들고 하루 8번 이상 소변을 보신다고요? 너무 자주 가요. 15번 정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조금만 방광이 차도 불안하고. 운동하거나 기침할 때 요실금이 고민이신가요? 좀 힘들어요. 많이 걸을 때. 자꾸 오줌이 나오려고 그러고 좀 새는 것 같아요. 소변에 대한 문제를 일컬어 배뇨장애라고 하는데요. 여성분, 남성분 공이 모두 방광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나이 들면 찾아오는 당연한 변화라 생각하시나요? 치료하면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삶의 질에 대한 얘기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건가.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소변 관리가 중요하죠. 소변에 대한 말 못할 고민들, 그 해결책을 귀하신 몸에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귀하신 몸을 만난 곳은 한 헬스클럽이었는데요. 우와, 근육이 장난 아니신데요. 올해 60세 몸짱 이태영님. 한 손 팔굽혀펴기까지 거뜬 남다른 건강미를 자랑하십니다. 땀 흘린 만큼 수분 보충은 필수죠. 아무래도 운동하시다 보면은 물을 많이 자주 드시게 되시죠? 숨도 차고 목도 마르지만 의도적으로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6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건강한 몸을 가진 태영님. 그런데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는 요즘 들어서 밤에 2번, 3번 깨는데요. 그 이유가 부끄럽지만 소변 때문입니다.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그냥 기억에는. 그때 처음에는 그냥 내가 뭐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점점 늘어가더니 2번이 3번도 되고 해서 심각성을 좀 느꼈죠. 태영님은 식단 관리에도 열심이신데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견과류를 아침 식사로 챙겨 드십니다. 건강을 위해 라면이나 가공식품, 배달음식은 멀리하고요. 커피나 술, 탄산음료보다는 순수한 물을 챙겨 드십니다. 식습관의 운동까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이는 생활 습관이죠. 일부러 이렇게 조금 의식해서 좀 드시는 편이에요. 그렇죠. 일부러 의식해서 먹는 편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먹지 않으면 물에 대해서 좀 뭐랄까 덜 먹게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찾아서 먹으려고 시간을 거의 정해놓고서 먹다시피 하고 있어요. 태영님의 하루를 관찰하며 시간대별 수분 섭취량을 계산해봤습니다. 집에서는 약 1.8리터의 물을 드시고요. 헬스장에선 운동 중간중간 1.2리터의 물을 드셨습니다. 합하면 하루 총 3리터의 물을 드시는 겁니다. 조금 많은 듯 하긴 하네요. 그날 밤 자정을 넘긴 시각. 마지막으로 물 한 컵 드시고 잠자리에 드는 태영님. 그런데 잠든 지 2시간도 안 돼 일어나십니다. 바로 소변 때문이죠. 하룻밤 사이에도 2~3차례 소변을 보고 싶어서 잠에서 깨는 건데요. 이렇게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 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30분 정도는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뒤척뒤척거리죠. 그러니까 2번을 깨면 수면 시간 1시간의 방해를 받는 거고 3번 깨면은 1시간 반 정도의 이 수면이 질이 떨어지니까 삶의 질이 좀 떨어졌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60대에 접어들며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을 가도 소변 보는 게 영 시원치 않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오줌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막 엄청 시원하게 쏟아냈는데 이젠 그냥 흘러내린다 이렇게 됐어요. 왠지 드러내기 어려워 홀로 참아왔던 태영님. 용기를 내 비뇨의학과를 함께 찾았습니다. 60대 남성 중 60에서 70%는 해당된다는 전립선 비대증 때문은 아닌지 소변 줄기의 굵기와 양을 확인하는 요속 검사와 전립선 초음파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네, 들어오십시오. 네. 어떻게 불편하셔서? 네. 전립선 검사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요렇게 밑에 밤톨같이 생긴 게 전립선이에요. 요 전립선 안에 비대증 조직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전립선이 아주 크신 분들은 이 경계가 굉장히 명확해요. 남성 생식기관인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서 소변이 지나는 요도를 감싸고 있는데요.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하면서 소변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죠. 소변이 나오기 시작할 때 시간이 한참 걸리거나 소변 줄기가 약하고 끊기는 증상,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으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특히 소변 때문에 잠을 여러 번 깨는 것도 전립선 비대증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전립선이 거의 다 범인이다. 얘가 문제다. 전립선 비대증이 나이 들면 생기니까 이것 때문에 저항이 올라가서 찔찔찔 또는 한참 걸리고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요새는 방광 수축력, 소변 볼 때 방광이 짜주는 힘도 나이 들면서 점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 들면 이제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하지만은 전립선 전체적으로는 크게 사이즈가 크거나 하시지는 않아서 비대증이 막 심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막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요 쓰신 게 배뇨일지라 그래서 본인 소변 보는 패턴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록해서 보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실제로 적어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질 수가 있습니다. 배뇨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중요한 검사, 배뇨일지인데요. 72시간 동안 소변을 볼 때마다 시간과 양을 기록해서 배뇨의 패턴과 방광의 기능적 용적을 살펴보는 겁니다. 밤에 소변 보신 걸 보면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2시 때 한 번, 뭐 3시, 4시 때 한 번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기상해서 7시에 한 번 보시고. 네. 전체 하루 소변량 따지면 2리터예요. 2000cc. 그러니까 자면서 내가 소변을 만들어낸 걸 따지면 1리터예요. 1000cc. 하루에 반이 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밤에 소변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하루 동안 본 소변의 절반이 야간에 배출된 태영님. 야간요라는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소변은 어떻게 배출되는 걸까요? 소변의 저장과 배출을 담당하는 기관은 방광인데요. 신장에서 걸러진 노폐물인 소변은 요관을 타고 방광에 저장됩니다. 소변이 어느 정도 차면 대뇌로 신호가 전달돼서 요도 괄약근이 풀어지고 배뇨가 이루어집니다. 야간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돼 소변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밤에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소변이 나오면 일단 야간 다뇨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가장 흔하고 남녀 통틀어서 가장 많은 게 야간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70대 되면은 거의 한 70%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야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번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야간 빈뇨라고 얘기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되죠.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소변 보는 횟수는 8번을 넘지 않는데요. 취침 후에는 소변을 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돼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은 가장 많은 거는 신장하고 좀 관련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40대 이후에는 조금씩 야금야금 떨어지는데 여기서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 필터링 해주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밤에 우리가 잘 때 콩팥에서는 소변을 적게 만들려고 해요. 예, 그거를 농축 기능이라 하는데 이 농축 기능이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면 어떤 상황이 오냐? 밤에 농축 기능이 떨어지면서 낮에만큼 소변이 더 생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변 필터링 기능이 떨어지니까 낮에 충분히 소변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밤에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같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귀하신 몸. 환옥님은 조금만 피곤해도 감기 걸리듯 방광염에 자주 걸리시는데요. 무엇보다 불편한 건 평소 소변 보고 싶은 욕구가 갑작스럽고 강하게 생기고 그럴 때마다 참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자주 가요. 낮에도 거의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가야지 마음이 편하고 밤에도 자다가 평균 2-3번. 뭐 모임을 하다가도 중간에 나가야 되고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자주 비우니까 좀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화장실 없는 곳에 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한번 끊을게요. 한번 끊고.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한옥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1시간에 한 번꼴로 화장실을 가야 하니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환옥님의 하루를 관찰해 봤는데요. 점심 메뉴는 김치찌개. 국물 있는 걸 먹어야 좀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국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나 뭐 추울 때 겨울엔 더 많이 먹고 여름에는 냉면 같은 육수 이런 거 먹고 국물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평소 국, 찌개 없는 식사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환옥님. 밥 반찬도 짭짤한 편이죠. 자고로 찌개란 칼칼하고 짭짤해야 맛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염도 측정 한번 해볼까요? 그 기준 염도가 1.0인데 지금 거의 2배 가깝거든요. 많이 짜게 먹는 거를 몰랐어요. 짠 음식을 먹으니 자연히 물이 당깁니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소변을 통해 나트륨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혹시 환옥님의 소변 문제는 자극적인 식습관 때문이 아닐까요? 화장실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괴롭다는 환옥님. 어떤 문제 때문인지 비뇨의학과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낮에 막 소변이 급하고 막 참기 힘들고 이런 것도 같이 있나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더 자주 가게 되고 이제 자주 못 갔을 때 좀 방광이 차 있을 때 재채기가 나온다. 그러면 꽉 차 있을 때는 실수를 할 수 있어서.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긴장을 하면 소변 마렵고 땀도 나고 막 이런 상황이 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화장실 가서 볼 이유는 없거든요. 네.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에요. 낮에는 여기 기록하신 것처럼 100cc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자극을 받아서 이제 화장실을 가요. 네. 보통 정상 성인의 방광 용적 부피죠. 500cc 정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뭐 쉽게 뭐 생맥주 500cc 한 잔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럼 500cc가 꽉 찰 때까지 아무 느낌이 없냐? 그건 아니고요. 보통 200에서 300cc 정도에서 첫 번째 마렵다는 신호가 한 번 오고요. 근데 이건 못 참을 만한 상태는 아니고 소변이 좀 마렵네 정도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300에서 400으로 계속 차가면서 그 정도가 이제 강해지죠.
일반적으로는 500cc 정도가 정상 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광의 용적은 배뇨일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용님은 주로 100cc 미만의 적은 양을 보셨지만 가끔은 300cc도 관찰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300 정도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환자분은 방광이 300까지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쓰는 건 100 미만, 30%도 안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누를 수 있어요. 네, 이성의 힘으로. 그럼 의도적으로 좀 그렇죠. 네, 정확해요. 대신에 이게 맞다는 거를 본인이 받아들여요. 정한옥님은 전형적인 과민성 방광 환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민성 방광이 뭐냐? 한마디로 방광 조절 기능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환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하면 자주 간다. 네. 불안하면 무조건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는 아니죠. 네. 근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줌 매렵나 보다. 화장실 가야지 하고 가서 막상 보면 소변 양은 얼마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소변이 마려워서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소변을 조금 더 참아줄 수 있으면, 물론 당연히 도움되는 약을 드시면서 소변을 인위적으로 좀 참아주시면 이 부분은 당연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1회 소변량은 250에서 300cc인데요. 100cc 이하의 적은 양을 자주 보는 습관이 있으면 실제 방광의 용적도 줄어들면서 소변을 참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소변을 너무 오래 참아서 많은 양을 보는 건 괜찮을까요? 네, 정상이 500이라고 다 500이 나오지는 않고 어떤 분은 막 700, 800 나오는 분도 있고, 이건 과팽창이라 그래서 이건 좋지 않나요? 방광 근육이 과하게 스트레칭 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빈번하게 가면은 방광이 늘어나 버리고 나중에는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근육이 다시 쪼그라들면서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방광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광 과팽창이 되거든요. 고령일수록 야간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르신들이 야간뇨가 있을 경우 낙상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치료가 중요합니다. 70대 부부인 병성님, 부더리님도 밤새 번갈아서 화장실을 찾으시네요. 낮에도 수시로 화장실을 가지만 밤에 3번, 많을 때는 4번도 가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단 말이죠. 물도 뭐 딴 사람보다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낮에는 한 3-4컵? 밤에 잘 때 1컵. 평소 물을 많이 드시진 않지만 잠들기 전과 야간에 소변을 본 뒤엔 꼭 물을 드십니다. 밖에 나가려면 걸어 다니면은 좀 힘들어요. 많이 걸을 때. 어떻게 힘드신 거죠? 아이 자꾸 오줌이 나오려고 그러고 묻으니까 이게 뛰는 운동 심한 거 하면은 그렇고, 저기 노인네들 해는 운동 있잖아요. 가서 해면은 좀 새는 것 같아요. 부더리님은 70대에 접어들면서 요실금 증상이 더 심해지셨답니다. 요실금에 좋다는 운동도 해봤지만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기계예요? 그 요실금 줄어들으라고 하는 기계. 그 요실금도 없애고, 그 뭐라 그럴까? 이걸로 운동을 하면 소변 보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자주 보는 거를 조금. 왜냐하면 방광이 좀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까? 힘이 생길라나. 그런 거, 속았을 수도 있지. 야간뇨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뇨기 건강을 비롯해서 두 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궁금하셨던 게 전립선이잖아요. 근데 결론은 전립선은 크게 문제가 안 되세요. 전립선 사이즈도 정상 수준밖에 안 되시고, 예. 그래서 전립선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은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 소변을 내보내줘야 될 양이 있잖아요. 각자 맡은 양이 있는데 그 양이 더뎌지는 거예요. 왜냐면 일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오늘 이만큼 낮에 보냈어야 되는데 미처 일을 못 끝낸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엔 밤에 잘 때 나와요. 병성님은 노화로 인한 신장 기능의 저하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신장 기능의 이상도 야간뇨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소변을 보게 해주는 건 이뇨제예요. 반면에 소변이 덜 나오게 해주는 건 항이뇨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강병성님은 항이뇨제가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고 주무시는 게 11시, 12시? 예, 그때. 그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시로 따지면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잡고 넉넉하게 한 4시간 잡고 7시 딱 되면요. 물 먹는 거 가급적 피하려고 하세요. 입이 마르시더라도 한 모금 탁 먹고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김부더리님. 소변 만약에 참으려고 하면 어떠세요? 어떤 데 못 참아요. 못 참아서. 응. 그럼 뭐 실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네. 운동을 하려면 기침하고 이럴 때 그래고. 기침할 때 소변이 새요? 예. 요실금도 좀 있으시군요. 네. 요실금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두 가지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는 먼저 말씀하신 거. 소변이 막 마려운데 참으려 그러면은 소변이 찔끔 나온다. 네, 이거는 방광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압력 때문에 생기는 요실금이에요. 네, 이거는 수술해서 개선되는 건 아니고 약물 치료하고 생활 습관 고쳐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운동할 때 이거는 방광 밖에서 오는 압력이에요. 보통 복압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눌리는 힘도 약해지고 여길 잡아당기고 있는 근육도 좀 느슨해져요. 그 쪼그리고 앉아서 일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가 잘 안 다치기 때문에 소변이 그냥 찔끔 나와버려요. 이건 수술해줘야 돼. 요실금은 성인 여성의 절반은 경험해봤을 만큼 흔한 증상이죠. 요도를 지탱하는 골반 저근과 요도 괄약근이 느슨해지면서 생기는데요. 기침이나 운동처럼 복부의 압력이 높아질 때 발생하는 것이 가장 흔한 복압성 요실금이고요. 골반 근육 운동이나 비만을 조절하면 도움이 됩니다. 과민성 방광이 있을 경우 방광과 신경의 조화가 깨져 소변을 참기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면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김부더리님 같은 경우는 쾌겔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 쾌겔 운동이 유용한 거는 소변 참는 느낌 이런 걸 없애준다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소변이 찔끔 나오려고 할 때 이때 그 운동했던 걸 이용해서 소변을 참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밤에 자다 깨서 한 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야간뇨. 교화신문 4분 모두 진단받으셨는데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야간뇨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영향을 줍니다. 잠자기 한 2시간, 4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셔야지 밤에 나오는 소변량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잠자기 전까지 그 시간대에 수분 섭취를 가급적 줄이시는 게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8번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에 해당되면서 갑작스럽고 강한 요의가 발생하고 이를 참기 어려운 과민성 방광 환옥님이 진단받으셨고요. 부더리님은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 강한 요의를 참기 힘든 절박성 요실금, 기침 등으로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에도 해당되셨습니다. 소변 양을 늘려야 됩니다. 늘린다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소변을 참는다는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소변 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1분, 2분, 3분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목표를 채우는 방식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분이 되시는 분들은 5분도 나중에 될 수 있고요. 배뇨장애에 해당되는 4분 모두 공통적으로 방광 훈련이 필요한데요. 의식적으로 소변을 참아서 조금씩 배뇨 간격을 늘리고 한 회당 소변량을 정상치인 250cc까지 늘려 방광의 사용 용적을 늘리는 행동 치료입니다. 소변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배뇨장애 솔루션, 최고의 전문가들이 귀하신 몸을 위해 모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수분. 그러니까 물 종류나 이제 음료, 수분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거예요. 이 적절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데 배뇨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수분량을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드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3리터씩 드시던 우리 태영님, 2배나 많이 드시던 거였네요. 그리고 물을 드실 때 좀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 좀 자주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자주 나누어서 먹는다 하더라도 취침하기 전에 4시간 전에는 가급적이면 수분 섭취를 제한해 주셔야 돼요. 자기 4시간 전부터 물을 드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어려우실까요? 그 목마름 증상이 심하니까.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시원한 물을 입을 한번 헹궈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키는 것보다는 우리 각을 하듯이 우물우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입안을 좀 마르지 않게 적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좀 뱉어내는 거. 혹은 그래도 너무 힘들면 무설탕, 껌이나 사탕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보통 물은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잘못된 상식일까요? 수분 섭취가 이제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제 상식같이 받아들이시는데, 몸이 정상적인 부분, 기능이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몸에서 충분히 흡수가 돼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아무 말썽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과민성 방광이 있는 화장실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과다한 수분 섭취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 심장 기능 이런 모든 장기 기능이 다 떨어지는 연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병을 키우는 거죠. 저희가 오늘 골반 적은 운동을 배울 건데, 이제 골반 적은 운동은 이미 되게 생소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야 하는 운동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정말 뛰어나게 있습니다. 골반 적은 강화 운동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문 쪽에서 항문 힘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락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문에 요만큼 2마디 정도를 넣고 항문을 조였을 때 손가락 조이는 힘이 충분히 느껴지면 그때는 자동으로 우리 괄약근 근육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시는 게 남자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고요. 여성분들은 한 2마디 정도 질에다가 요만큼만 크림 묻혀서 장갑 끼고 넣고서 본인이 쪼여서 힘줘서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기억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그 쾌겔 운동이라는 골반 적은 운동 동작을 따라서 꾸준히 연습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양발 어깨 넓이만큼 두시고 양손은 앞쪽으로 의자를 가볍게 잡을게요. 절대 세게 잡지 마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발가락을 5도 정도 바깥쪽으로 보내주기. 자, 이제 천천히 뒤꿈치를 드시면서 몸이 올라가는 느낌을 주실 건데, 쪽 소변 참는 힘을 5초간 서서히 주시면서 그 힘을 그대로 잡고 천천히 뒤꿈치를 떼주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발 뒤꿈치가 서서히 내려올 때 아래쪽 힘을 부드럽게 천천히 풀어주고, 숨을 그 자리에서 들이마시면서
골반 저근을 천천히 아래쪽으로 팽창시킨다 생각해 주시고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골반 저근을 서서히 5초간 수축을 해 주시면서 수축한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뒤꿈치를 하나씩 천천히 들어 올려주고 그대로 힘을 서서히 풀어주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힘이 들어오는 지점은 여성의 경우에는 회음부 주변에 자극이 들어오실 거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괄약근 쪽에 힘이 들어오실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소변을 보다가 일부러 멈췄을 때 그때 소변을 멈추기 위해 사용한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저희 이제 앉아서 하는 운동을 해볼게요. 이제 준비 자세가 상체를 약간 앞쪽으로 숙인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이 자리에서 손은 가볍게 무릎 위에 얹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 골반 저근이 의자에 더 가까워진다 생각하고 숨을 한번 천천히 깊게 한번 들이마셔 볼게요. 의자에 가까워진 골반 저근을 이제 내 몸 쪽으로 가져온다 생각하고 5초간 서서히 수축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서서히 풀어주시면서 상체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거예요. 이때 엉덩이나 허벅지 안쪽 근육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괄약근, 항문 부위에 집중해 힘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힘을 줄 때는 숨을 멈추지 않고 호흡과 함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한 동작을 10회씩 3번, 6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하면 골반저근 강화로 인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귀하신 몸 배뇨장애 개선 프로젝트. 방광훈련과 수분 섭취 조절, 골반저근 운동을 매일 실천하기 시작한 도전자들. 양발을 편안하게 드신 상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지 점검해 봤는데요. 도전 12일째를 맞은 태영님. 보디빌딩을 20년 이상 해온 태영님도 골반저근 운동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평소 운동할 때 쓰는 근육이 아니라 괄약근에만 힘을 주는 게 쉽지 않았죠. 평소에 전혀 신경 쓰지 않던 부분에 대한 운동이니까 전혀 힘이 안 가지더라고요, 처음엔. 근데 조금씩 횟수를 거듭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또 힘을 주는 요령이 다시 생겨가지고 뭐랄까 좀 소변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배뇨 장애가 있는 경우 수분 섭취는 하루 1.2리터에서 1.5리터가 권장되는데요. 태영님은 2배가 넘는 3리터씩을 드셨죠. 조절하기 위해 수분 섭취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분 섭취 기록지를 쓰면서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1리터 선에서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시간과 양을 기록한 건데요. 특히 야간요 개선을 위해서 주무시기 서너 시간 전부터 밤 시간대엔 물을 마시지 않았고요. 입이 마르면 소량으로 입만 죽였습니다. 전체 수분 섭취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데 성공하셨네요. 약도 지금 처방해서 드시는 거죠? 2가지 약 처방받았어요. 보여드릴까요? 네. 야간에 배출되는 소변량이 너무 많았던 태영님. 어떤 약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전에 먹는 약인데요. 하나는 혀 위에서 녹여서 먹고 또 하나는 혀 밑에서 녹여서 먹는 것. 둘 다 자기 전에 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뇨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 항이뇨제 복용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정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그러면 보통 2시에 한 번 깨고 그다음에 4시나 5시쯤 그러니까 2시간이나 3시간쯤 후에 또 한 번 깼거든요. 실질적인 제 몸의 변화는 화장실을 잠자리에 들고 나서부터 깰 때까지 2번 가던 것을 한 번으로 줄여졌다. 이게 지금 제 몸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과민성 방광을 진단받은 환옥님. 자극적인 식습관 개선이 필요했는데요. 평소 국이나 찌개 없이는 식사하지 않았던 식습관을 확 바꿨습니다. 수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수분량 조절도 필요한데요. 갈증을 유발하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가급적 싱겁게 먹는 게 좋습니다. 국물 요리가 하나도 없네요. 네, 이제 국물 많이 줄였어요. 반찬 위주로, 건더기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뭐 이런 야채나 이런 양배추 이런 데 수분이 있으니까 또 괜찮아요. 먹어지더라고요. 방광의 소변이 조금만 차도 참기 어려웠던 환웅님. 방광의 사용 용적을 늘리려면 한 번에 배출하는 소변을 200cc 종이컵 한 컵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요일을 참는 훈련이 중요하죠. 처방해 주신 약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덜 짜게 먹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조금 참아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합해져서 이렇게 좀 줄여진 것 같아요. 요실금으로 운동하기가 겁나셨다던 부더리님. 야간요로 밤잠 뒤척이던 병성님 부부도 2주간 솔루션에 열심을 다하셨는데요. 골반적인 운동은 다른 분들도 쉽지 않으셨다는데 잘 적응하셨을까요? 어떠셨어요? 이게 좀 어려우셨어요? 어떠셨어요? 은근히 힘들긴 해요. 움직이는 게 없는데 힘들어. 이게요? 네. 가만히 있으면서 근육을 움직인다는 게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고 기침하고 어디 갈 때 조금 이렇게 세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삶의 질을 떨어뜨렸던 주범, 야간요를 해결하기 위해 두 분 다 저녁 시간 수분 섭취를 줄이셨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안 마시니까 아침에는 이거 마셔줘야 되겠더라고요. 7시 이후에 네. 마찬가지로 쭉 안 드시고 네. 어머님도 7시 이후에는 안 드셨어요? 예예, 똑같아요. 그러네요. 두 분이서 드시는 것도 비슷하게 드셨나 보네요. 아예 똑같이 먹었어요. 노년의 삶에 푹 주무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야간요를 당연한 노화의 과정으로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야간요는 어떻게 좀 개선이 되신 것 같으세요? 많이 개선됐죠. 3번, 4번 가던 게 뭐 한두 번으로 줄었으니까. 저도 밤에 한 2시쯤 가면 아침에 6시에 가더라고요. 지금은? 예. 그럼 낮에 가시는 건 좀 어떠셨어요? 어머니 원래 낮에도 자주 가셨잖아요. 낮에도 엄청 자주 갔는데요. 많이 줄었어요. 드디어 14일의 솔루션이 종료됐습니다. 식습관 개선부터 수분 섭취, 방광 훈련, 운동까지 그간의 노력은 우리 몸을 얼마나 바꿨을까요? 72시간 배뇨 일지를 통해 달라진 배뇨 패턴을 비교해 봤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2주 동안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는데. 네, 좋아졌어요. 어떻게, 그래요? 네. 어휴, 잘 됐네요. 예, 어떤 게 좋아지셨어요? 확실히 화장실 가는 횟수가 네. 줄었고요. 네네. 밤에도 덜 깼어요. 밤에요? 네. 밤에 몇 번 정도 일어나셨어요? 한 번만 깼어요. 정말요? 네. 너무 많이 좋아지셨는데? 네, 많이 좋아졌어요. 밤낮 없이 하루 13번씩 화장실을 가던 환옥님. 8번까지 배뇨 횟수를 줄였고요. 무엇보다 회당 소변 양을 늘리는데 성공하셨네요. 그 전보다는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0%, 2배가 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자체가 워낙 적은 양이라서 물론 이제 2주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늘어도 굉장히 노력하신 건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만족하시진 말고요. 네. 200 정도 넘어가게 소변을 좀 참을 수 있게 조금씩 시간을 좀 늘려가시는 게 네. 훨씬 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기대는 했는데 그게 될까? 조금 이렇게 해보면 노력은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많이 줄어가지고 너무 좋아졌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빈도수가 주니까 너무 생활이 편하고 그래서 삶의 질이 좀 올라갔어요. 지금 배뇨일지 다시 써오신 거 보면은 뭐 거의 정상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달라져 있거든요. 지금은 불편함을 거의 못 느끼고 있고요. 사실상 그 전에는 밤에 2번 정도 깨가지고 화장실을 갔었는데 네. 지금은 1번,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에는 1번도 안 갔어요. 하루 배뇨 횟수 8번에서 5번으로 정상치까지 내려왔고요. 무엇보다 야간요가 개선됐습니다. 이게 약은 사실은 뭐 엄청나게 도움을 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서. 예. 실제로 거의 한 70% 정도는 본인이 한 거거든요. 예, 수분 섭취량 줄이고 밤에 저녁 때 물 더 많이 줄이고. 예, 그래서 이게 습관화 되시고 하면은 그다음에 약 끊고서 뭐 지내실 수도 있죠. 그 부분은 좀 희망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정도 불편, 이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확실히 좋아진 것을 느끼고 절반 이하로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하니까 출연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 줄이시고 뭐 조심하고 하느라고 좀 답답하신 건 없으셨어요? 조금 힘들었죠. 네. 8번까지는 줄였는데 네, 많이 줄으셨어요. 그 아래로는 뭐 에이, 뭐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이게 뭐 2주밖에 안 됐는데. 하루 14번씩 화장실 가느라 힘드셨던 병성님. 이제 8번으로 많이 개선되셨네요. 밤에도 1번 정도인데 거의 새벽녘 다 돼서 일어나시네요. 예, 굉장히 정상화된 건데요, 이거는. 많이 좀 좋아졌어요. 네, 이거 완전히 좋아졌네요. 그 전에 비하면. 밤에 한 3번 막 깨시던 게. 3번, 4번 맞겠죠. 그러니까요. 이거 아주 좋은데요. 네. 특별히 밤에는 제가 따로 약을 드리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수분만 조금 섭취하는 거 좀 줄이시자. 그 정도 하신 건데도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저 이거 기대 이상입니다. 예. 부더리님도 15번에서 9번으로 좋아지셨네요. 이제 두 분 다 푹 주무실 수 있겠어요. 일단은 소변을 본다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뇌에서 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약을 써도 내가 소변을 보겠다 그러면 아무 뭐 약의 의미가 없습니다. 약 먹고 저절로 좋아지기를 원한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항상 행동치료라 그러죠. 소변을 짧은 시간이지만 참기 시작하고 그 시간을 늘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소변 양을 늘리고 이런 선순환으로 갈 수 있게 꾸준하게 노력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죠. 위염, 대장 용종 등으로 고민하거나 위장 혹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앞두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당뇨 전 단계, 당뇨 초기인 분들 중 연속 혈당 측정기로 혈당 잡기에 도전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나의 건강 플랜을 세우고 싶으신 50, 60대 분들을 모십니다. 아무런 증상은 없었어요. 지방간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경우는 무증상이 증상입니다. 곧 간경화로 될 거예요.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중풍이 온다거나 심근경색이 온다거나 많이 충격이었어요. 마음이 좀 착잡했어요. 체중을 건강한 범위 내로 가지고 와야 돼요. 적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키로 이상을 빼는 건 오히려 더 간을 나쁘게 한다. 여러분들 지금 무릎이 다 안 좋으시잖아요. 앉아서 어릴 거예요.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준비해왔습니다. 새하얀 게 확실히 빠졌어요. 그것도 확실히 후퇴를 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신청을 안 했다면 강경변으로 갔을 것 같은 다시 태어나는 그런 느낌? 건강 가전의 명가 오쿠에서 올스텐 두유 제조기를 드립니다.